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북면 사무소 앞에 열린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이곡리 광역하장장 주민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 또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저렇게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같이 동참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시적으로 사회를 맡은 재령리에 사는 주민으로서 최광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반 투표는 이곡리 주민과 일부 주민들에게만 설명이 되고 북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곡리에 광역장에 들었으면 어떤 변화가 이익과 손해가 올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찬반 투표를 묻는 장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뒤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관광협회, 가평군 관광협회 정현수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실 게 있다 하시니까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시죠. 저는 이제 가평 문화로 63번지에 살고 있어요. 써니 아파트 살고 있고요. 제 이름은 정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가평군 관광협의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가평군에 이제 숙박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숙박업 중앙회 가평군 지부장 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022에 이제 광역화장장이 들어오려고 지금 아마 신청을 준비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사들한테 숙박업을 하시는 저희 회원사들이 2021년 3월 31일부로 364개 없어요, 가평군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평군에 공동화장장이 들어온다는데 숙박업체에서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설문지를 만들었냐면 가평군에 공동화장장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 회원사들한테 다 돌려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광협의회 밴드나 동행밴드나 가평군에 있는 밴드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거기에 정말 가평군에 왜 공동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터가 뭡니까? 화장터가. 자, 어느 분이 화장터가 문화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거기서 자는 사람 없어요. 자, 화장터는 화장터입니다. 자, 가평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 한 40년 동안 가평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가평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화장터는 뭡니까? 관광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화장장을 유치하면 면 단위까지 해서 4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데 하지 말고 북면만 생각하자. 북면에 펜션이 한 600여 군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치가 10억씩만 따지자고 다 하지 말고 그러면 6천억이 6천억에서 4%만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400억입니다. 자, 여기 손님들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가평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지금 공동화장장이 뭡니까?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거기 인구가 약 한 110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1년에 가평까지 포함해서 전체 돌아가신 분이 약 한 5,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가평은 1년에 약 한 660분 정도 돌아가셔요. 그런데 왜 자꾸 구리나 남양주나 포천의 그런 분들 왜 남의 동네 시설 여기다 갖다 하냐고요. 그것도 좋은 건 괜찮은데 왜 공동화장장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가평군에서 화장장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가평 국민만 하는 것, 가평 국민만을 위한 화장장은 다 찬성합니다. 단지 반대하는 게 뭐냐면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그들을 위한 화장장은 여기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니 왜 내 동네에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시군에 이 사람들의 화장장 여기다 넣느냐 이거죠. 저희는 그걸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자, 가평 군수님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평 군만의 단독 화장장을 하면 1년에 3, 4을 적자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장장의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밤새 뒤져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했냐면, 자, 가평군에 3기 정도 계산하고 공동화장장 10기를 계산했더니 오히려 화장노예만 반한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화장 원가가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약 한 42만 5천 원 정도 돼요. 화장 원가가 한 구당. 그런데 자, 4개 시군이 약 한 5,800명 정도 1년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화장률 90% 보면 약 한 5,300분 정도를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화장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4군데 시군이 다 똑같이 10만 원 정도뿐이 못 받아요. 기본뿐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연간 계산하니까 오히려 많이 났어요. 그런데 가평군만을 한 3개 정도만 하면 가평군이 1년에 약 한 600분 정도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속초도 가고 원주도 가고 뭐 춘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런데 그분들만 10만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여분 있는 거를 70만원 100만원 받으면 오히려 그게 남더라고요. 돈이. 단지 화장료만 계산한 겁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오직 하면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기에 국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가평읍에 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할 텐데, 자, 가평이 어떤 곳입니까? 가평은 관광으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관광으로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광에 어떤 시너지가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지, 그거하고는 정반대. 이 시설을 유치하는 건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냈어요. 어떤 설문지를 보냈냐면, 가평에 오시는 분들한테 화장터가 친환경 시설이냐고 물어보자 그랬어요. 자, 가평에 오는 고객들이 화장터가 친환경 시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저도 혐오시설은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가평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 부분은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자, 그분들이 과연 가평에 공동 화장터가 있을 경우에 오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감소할지는 각자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어떻게 설문을 했냐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인근에 화장터가 들어온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93%가 반대하고, 또 내가 사는 동네 앞길로 시신을 실은 응급차량이 계속 드나든다면 찬성하겠냐? 다 반대합니다. 저희 숙박업 지구 회원들은 지금 현재까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걸 또 물어봤냐면, 자, 가평군에 그러면 이거 화장터에 관한 어떤 대안은 있느냐라고 했더니 1위가 뭐냐면, 1위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을 하면 화장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1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가평분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화장터가 정말 없으면 너무 좋고,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걸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라리 화장터를 외부고 갔는데 지금 비용들 많이 들잖아요. 뭐 추천 가면 77만 원이고 성남 가면 100만 원이고 뭐 속초 가면 뭐 80만 원인가 그렇다고요. 그런 거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단독으로 하면 3, 4억 적자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에서 1년에 660분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중에서 600분 정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천에 가면 77만 원이고 성남 가면 100만 원이에요. 평균 600분이 평균 약 한 8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합니다. 그러면 6,8에 4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4억 8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동 화장장에서 산수합 적자 보는 건 충분히 감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평군 관광협의회와 가평군 대한숙박호주회 가평군 지부를 대표해서 가평군의 남해 도시를 위한 공동 화장장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정현수 우리 가평군 관광협회 회장님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평군의 국면은 노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산과 강을 끼고 여기서 살고자 왔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또 관광업을 영위하고자 왔습니다. 왜? 북면은 초고령화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면의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여기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자제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오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인구는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을에 화장장이라는 것은 제가 사회자 본을 따라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럼 정치적인 목적이 계신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사랑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 국회의원님하고 현재 도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도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인사 정도만 좀 하시면. 네, 인사만 하시죠 뭐. 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경호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뭐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모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참관을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 이유도 있을 테고 주변의 이유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일단은 중립을 지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직업이 대의 기관입니다. 대의. 여러분들의 뜻을 대신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저거 하시면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잘못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전 의원이신 신현배 의원님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6대, 7대 가평군 의원했던 신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도 표현했는데 좀 명확하게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사회자님과 관광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고 또 대세는 지금 화장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단 우리가 가평군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안 맞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저는 자체 화장장이 되던 아니면 인근시에 있는 춘천 화장장하고 상생 협약을 하면 같이 쓰기로 다 약속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5월 7일 날 제2차 공모가 끝나서 공모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장을 푸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가평의 역사를 쓰는데 중심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평군 자유청년맹
박경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나서 인사만 하시죠. 박경수, 이렇게 저희들을 응원하고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평군 자유총연맹 회장 박경수입니다. 좀 전에 우리 관광협회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뜻을 잘 얘기하신 것 같아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평에서 살기 때문에 저 대대로 부모님, 또 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투쟁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우리 환영하면 안 되겠죠? 예. 예. 들어오면 안 되죠? 예.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최정복 주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표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민이면서 가평읍내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제가 가평에 연고도 없고 학연과 지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가평이 좋아서, 가평의 아름다운 환경이 좋아서 가족을 데리고 가평에 살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달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호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안 들리시나요? 도의원께서 오셔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행동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반 투표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평군에서 제 공고문을 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 설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은 좋은 거는 확대하고 안 좋은 거는 애매모호하게 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설명하듯이 어르신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공고 제 2021년 390호입니다. 가칭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자 공개 모집자 공고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께서 종합장사시설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요 읍내에 장사하는 시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결국 이겁니다. 경기도 동부 광역 장례식장 플러스 화장터 플러스 공동묘지를 복합용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이 부천입니다. 저는 마장리에 살고 있고요. 출퇴근을 해요. 저는 부천에서 저희 회사에서 인천 화장장까지 10km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벽제 화장장 옆을 지나가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옆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장흥유원지를 놀러 갈 때 벽제 옆을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20년 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갈 때 다니던 식당도 없어졌어요. 벽제에서부터 양주, 통일로를 통해서 파주까지 가는 길에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없어요. 차량도 통행이 없습니다. 20년 전하고 똑같은 벽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장장, 저희 회사에서 10km인데요. 저희 거주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공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석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인천 간석동은 아무도 간석동이라는 지명 잘 모릅니다. 인천 화장장은 다 알고 있어요. 인천 화장장과 공동도지가 있고요. 그 뒤는 아직도 40년 넘게 17사단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장터만 생각해도 사실 소름 끼치는데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평 구매는 5.5%입니다. 남양주, 포천, 구리시 인구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인구에 거기다가 저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게 장례식장입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장례식장 허가 안 내줍니다. 장례식장은 소위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다른 업체들은 대학병원 장례식장 1년 세월호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입니다. 최소. 30억에서 50억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장례식장인데 줄비 민원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를 세상에 여기다 같이 드린다? 저는요 화장기 10기가 건설할 때 하루에 109의 시체가 소각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것들은 아까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1년 365일 소각장도 가동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는 전국에 우리 어르신들 누구 상담하면은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가서 문상하는 게 우리나라 도리지 않습니까? 이 길에, 이 도로에 화장기 10기도 부족해서 장례식장까지 게다가 봉안시설과 약골당까지 자연장지까지 하면 저는 주말에는 출퇴근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주말에 이 관광산업, 관광도시 가평어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가 밀려 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평일날 그 많은 인구들이 여기를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주민 설명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규모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고문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도 이게 변경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약속한 인센티브도 바뀔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담당 공무원은 말 못합니다.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드리겠다고 약속만 합니다. 그게 약속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시설 10기 내외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평군에서 얘기할 때는 5기였습니다. 작년 6월달 광고에 나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5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10기 내외가 됐습니다. 아마 10기 내는 아닐 겁니다. 10기 외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벽제가 23기의 화장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여기도 늘지 않을 보장이 있겠습니까? 3기의 왕속신도시가 엊그저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이면 남양주 구리 인구가 130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 인구는 13만 명입니다. 가평 인구는 6만 3천 명입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기와 장례식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며 10만 평이라는 규모의 자연장기는 폐화 상태로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건데요. 장애인 복지관 뒤에 가평 출구공원이 2019년에 개장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읍내에 살면서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산을 깎아서 정말 만들어놨고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그 봉안식이라고 하나요? 그 자연장지 입관하는 하식을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가평군에서 장례식장을 유치하겠다고 거기에 필요성에 대한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자 2018년 기준 가평군 화장률은 89.4%로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민은 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멀리 춘천, 인제, 멀게는 속초까지 이동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원정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시 금전적으로 10배가 넘는 차등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상실감과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군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인근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인근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원안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광고에는 그렇게 기재되지 않았어요. 가평군을 위한 화장터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찬성하시고 동의해줬던 거지, 여기에다가 다른 시군과 연합해서 한다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가평군에서 이런 화장장을 건립할 예정이 있었다면은 도대체 6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작년에 추모공원을 왜 건립한 겁니까? 저는 아주 상식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지도자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개 시민으로서. 하지만 가평군이 앞으로 100년, 200년 이 시설이 한 번 들었으면 가평군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시설은 없어질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가평의 미래를 정말로 자주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시설이 아무런 계획 없이 1년 안에 생겼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평군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도로 63억 원을 들여서 규모도 작지는 않습니다. 가평에 하루에 사망하시는 분이 1.8명인데요. 지금 가평 추모공원의 규모가 5,000평에 지금 오픈한 것만요 4,140개의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리고 1,410개의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향후 2배인 11,640개 수용 가능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배로 확대할 공사를. 그 엄청난 11,640개면은요, 우리 가평군민이 이게 연한이 30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우리 가평군민이 평생 돌아가셔도, 계속 살면서 돌아가셔도 봉안되어진 시설이 벌써 가평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장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관광협회에서 나오신 분께서 3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3기가 필요합니까? 가평군에 필요한 화장지는 딱 1기입니다. 1기. 1기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시체 소각은 10구입니다. 가평은 1.8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적자가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공립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 북면에 계신 펜션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을의 팀장님들, 각 마을의 대표하시는 부자들과 함께 이공립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분들도 찬성하는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의 땅이, 못 쓰는 땅이, 그러니까 마을 여러 주민들이 갖고 있는 4만 평이라는 땅을 이번에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걸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국가입니다. 그걸 반대로 가평군은 우리의 행복 추구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임의로 방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공립분들의 마을의 재산상의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모든 분들이 생계에 생명권을 걸고 투쟁하는데도 꼭 추진하셔야겠습니까? 이게 들어온 순간 이공립뿐 아니라 이공립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가평도시, 아니 관광도시 가평이 아니라 관광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이 가평을 방문하는 분들이 가평이, 제가 벽제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벽제는 화장터로밖에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화장장, 망자들의 도시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공립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의 아픔을 딛고 그 마을이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평 국민을 대신해서라도 대다수의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를 불러봐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보셔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른 저희가 있지 않나,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공립분들께 아까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역화장장의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1,100억 원이라는 돈에 들여가는 가평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을 행정단위의 가장 마지막 단위인 2단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평군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마을을 대표하는 유치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공립분들? 그리고 가평 장례식장에 대한 이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400억 원, 150억, 그리고 면에다 130억, 읍면에다 150억에서 한 40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례식장 황금알에 나는 거위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과연 우리들한테 있을까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평생을 농사와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던 업이 다른 분들께서 그런 장례식장 운영권, 동안시설, 카페 운영권을 줬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될까요? 이권에 개입하는 순간 그 마을 또한 깨질 것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개인들 간의 감정이 깊어지고 지역 주민들 간의 불신은 쌓여있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이런 현상들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공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그분들께서는 그래도 접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가평군의 지도자분들께 저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가평에다 한다고 하면 경기도청에 가서라도 삭발 시위라도 해야 되는 지도자들께서 건축 자문위원회에 다 들어가시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감리와 견제를 하고 우리가 위치에 부여한 우리의 군의원들께서 그 위치에 같이 가셔서 동조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의 민의는 어디 가고 우리의 생각들을 반영을 하셔야 될 분들께서 각성해 주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주민으로서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상생이나 상면이나 거기 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아닙니다. 걔네들은 이권에 의해서 벌써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정신을 놓으면은 이공리의 화장장이 들었습니다. 신경 쓰시고 뭉치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공리 주민님, 설림마을에 계신 이공리 주민님께서 한 말씀 하시게 되니까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홍인지. 저는 가평군 북면 2곡 1, 2 설림마을에서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 배동인입니다. 전에 2003년 8월 말에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이공리 설림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그 동기가 제가 서울에 지금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이태원 청아파트에 제 아내가 거기 이제 아직도 살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10여 년 살면서 서울 환경 오염을 피해서 가평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 가평 군 북면 202 산 111번지에 그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금 오늘 듣고 보니까 또 무슨 공동묘지를 거기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단적으로 제가 이 화장장 및
그런 그 시설을 가평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제가 그 이공리에 22년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행정의 지방행정의 불합리성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이공리 산 111번지가 여러분 지도상으로 찾아보세요. 그 가평 이공리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산 가운데 중턱에 있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산림 파괴, 산림 훼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환경 오염을 자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우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정 자체의 불합리성입니다. 이 지금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이 몇 개 군 지역에서 지금 그런 화장장을 가평군에다가 설치한다는 건데, 이건 주민들에게 묻기 전에 그 이장이며 군수며 하는 그 행정의 행정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지도를 놓고 봐서 어느 지점이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는데 좋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의견 발표하신 분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그 혐오시설을 가평 국민, 특히 이공리 그 주변에 그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앞서서 그러한 그 시설이 물론 저도 이 아까 말씀하신 분의 의견처럼 화장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그것이 필요하나 하는 것을 우선 행정적으로 그 지역 행정가들이 모여서 우선 합리적인 그 지점을 우선 선택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또는 그 묵시적인 동의라 할까 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군수가 지금 앞장서서, 가평 군수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수, 제가 들은 바에 하면은 이 화장장의 유치 주민의 신청을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이 돼가는 꼴을 보니까 주민이 먼저, 군수가 먼저 이것을 딱 결정을 해놓고 지금 2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 의견을 이를 끌어내려는 이런 수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건 완전히 군수로서, 지방행정가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작입니다. 이 군수는 이 한 건으로 봐서도 군수 자리를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요, 이 행정의 불합리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제가 그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 속에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 이것은 산림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환경오염, 따라서 우리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그 막대한 불합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낼 것에 틀림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평 군수에게 우선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주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이 지역의 행정가들이 우선 모여서 어느 지점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런 화장장 시설은 평지에 만들어야 돼요. 무슨 산속에다가 이걸 만듭니까? 이 평지에 주민 주거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 주민들과 좀 직접적으로 관계가 주민들에게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느 지점을 선정을 해서 그러한 객관적인 행정적인 지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고려한 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요, 우리 가평 군민 전부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이 가평 군수의 그 결정을 되돌리시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씨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반 투표 행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요.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고 여러분의 행복 추구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면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진 이곡리 광역 화장장 찬반 투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주시고 저희 생방송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가평팩트의 라이브 스트림을 마치겠습니다.